엄청난 금액을 퍼부은 미국에서조차도 수술하고 나면 항암 대신에 채소과일식으로, 항암 방사선 다 횟수를 채우더라도 기본 먹거리는 채소과일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통합 치료예요. 안녕하세요. 채소과일식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현재 저는 목포에서 한약 전문인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녀 4분을 무려 키우시는 분인데, 이분이 채소과일식으로 다 키우세요. 근데 그 계기는 첫 자녀가 아토피 비염이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병원을 아무리 다니고 뭐 스테로이드 써봐도 안 낫고, 그랬더니 결국엔 채소 과일밖에 없구나. 그래서 첫째 아이부터 해서 막내까지 다 채소 과일식으로 이제 식단을 짜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제 예방원 고객 중에도 이러신 분이 있지만, 이분처럼 정말 철저하게 아이들을 고기를 안 먹이시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다 잘 크고 있다는 거죠. 주위에서 뭐 임신해서 젖 먹일 때부터 고기 안 먹으면은 젖 안 나온다, 이런 저런 말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겨내신 건데, 대표적으로 채소과일식을 내가 결심하겠다 하고 그 다음 드는 걱정이, 성장기 아이들은 그러면 어떤가, 이 질문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7대3의 법칙을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내가 철저하게 비건, 즉 채소과일식만 먹겠다라고 하면 절대 이거는 실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비건이라고 소위 말해서 착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공식품을 드시는 건 비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성 제품인 즉 요거트, 우유 이런 거 드시면서 나는 채식주의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확실히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짚어드리고,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비건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가 채소 과일을 바탕으로 해서 반찬도 해주고 뭐 간식도 고구마를 주고 주식이 즉 이겨라는 교육만 해주면, 학교에 가서도 학교 가면 급식 나오면 햄 같은 거는 빼고 먹을 수 있어야 되죠. 좋은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어쩔 때는 친구들하고 뭐 진짜 돈가스 한 번씩 그럴 때만 먹을게끔, 그리고 고기도 구운 고기는 일단 몸에 안 좋다라는 거를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고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삶아서 해주세요. 수육처럼. 닭을 치킨이 아닌 삼계탕처럼 백숙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고온에서 가열을 하지 않는 반찬 위주로 아이들에게 고기를 해주셔도 무방하다. 다만 채소 과일이 주식이 되는 그 개념만 잡아주시면 사과를 많이 못 먹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밥 안 먹을까봐. 아침에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어야 키가 크는데,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아이들은 훨씬 더 잘 크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집에서만 우리 부모님이, 특히 엄마 아빠가 맨마다 저기 술 먹고 커피 마신 거 보여주고 치킨 먹고 야식 먹고 이러면 애들도 같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라면이고 컵라면이에요. 이런 것들만 채소과일식을 바탕으로 해서 습관 만들어주면 가장 큰 선물을 해주신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참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해요. 분유를 당연시 여겨버리는 문화가 생겼어요, 실은. 특히나 선진국 사이에서. 유니세프 기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분유는 절대 모유를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분유통에 보시면 모든 분유통에 써 있어요. 아기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 모유입니다. 초유가 몸에 좋다 그래서 그 성분을 갖다가 막 갖고 오고, 또 우유가 좋다고 하니까 산양유 갖고 오고, 이런 것처럼 엄마가 가진 모유가 가장 완벽한 거는 700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이 진화하면서 최적의 가장 완벽한 음식을 공급하도록 진화한 거예요. 모유는 기본적으로 엄마가 먹이실 수 있으면 저는 최소 100일은 먹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워킹맘들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우리나라 뭐 선진국일수록 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여성분들이 말 그대로 아이 키우면서 뭔가 동시에 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 중에 가장 문제시되는 게 수유고요. 보통은 1년은 하라고 하거든요. 뭐 2년까지도 먹으니까요. 근데 이 모유는 초유가 특히나 정말 그 순간 나오고 끝나기 때문에 한 달 새에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유축기라도 좀 이용하셔서 최대한 그 모유를 먹일 수 있을 만큼 먹이는 게
우리 아이한테 유산균 먹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모유를 얼마만큼 조금 먹여주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부터 해서 아이의 면역력이 형성이 됩니다. 분유를 처음부터 무조건 먹이는 거를 당연시 여기시면 안 돼요. 분유가 오죽 나쁘면 카제인 나트륨 안 들어간 분유, 덱스트린 안 쓰는 분유, 아니면 수입 분유, 몸에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진짜 뭐 난민들이나 엄마가 없어서 젖동량을 못하는 상황 되면 그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분유인데,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영양분 섭취가 엄마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에서 젖이 나왔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젖을 막 끊게 할 만큼 할 건 아니다. 우리 여성들 엄마들 입장도 충분히 고충도 이해는 됩니다만 분명히 분유는 모유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보통 6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이유식 시작하거든요. 빠르면 뭐 빨리 하신 분들은 뭐 4, 5개월 때도 막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분유 대신에 과일을 갈아서 차라리, 아니면 고구마를 갈아서, 감자를 갈아서 그렇게 차라리 대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채소 과일 주스처럼 만들어서 아이를 조금씩 먹이는 방법도 있고, 즙을 짜서 먹이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자연에서 살아있는 음식을 아이가 최대한, 그래서 그 왜 엄마 뱃속에서 나온 면역력이 보통 6개월 정도 간다고, 그게 현재 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면역력 떨어지면 이제 애들이 감기 걸리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돌발진도 겪고 하는데, 아플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본 바탕으로 주는 게 모유입니다. 분유는 그 힘은 줄 수는 없어요. 배는 부르게 하고 성장은 이렇게 빨리 시킬지 몰라도 그 찌는 살들이 절대 건강한 살은 아니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신과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특히 육아에 지금도 힘들어하시는 우리 전국에 계신 엄마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제가 먹거리 중심으로 지금 채소과일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환경 호르몬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짜장면집, 뭐 휴게소의 우동 그릇, 그런 것들조차도 다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싸고 뭐 간단하게, 배달 용기들이 다 그렇죠. 어렵게 뭐 PS 뭐 이렇게 P 써져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지구 환경을 뭐 생각하기 이전에 내 몸을 생각한다면, 실은 배달 용기는 무조건 특히 뜨거울 때 문제가 생겨요. 찬 건 그나마 난데, 플라스틱 용기도 그렇지만 배달하면은 이제 뭐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불필요하면 나무젓가락 일회용 수저는 뭐 신청하지 말아주세요도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나무젓가락이 진짜 나무로만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썩어요. 그게 자연이니까요. 그럼 이걸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팅을 합니다. 화학 첨가를 해요. 근데 대부분 중국산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쓰는 건 거의 다 그러니까 수입되어 온다고 보면 돼요. 배달 용기집에 쓰는 거는. 근데 얘네들이 뜨거운 거를 먹을 때 문제 같아요. 똑같이. 그래서 뭐든 제가 채소 과일도 웬만하면은 뭐 생식을 하라는 건 아니고, 고열에는 가열하지 마라. 우리 채소는 막 태워 먹진 않잖아요, 일부러. 근데 나무젓가락은 내가 뜨거운 거에만 계속 담가놔도 그게 녹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식약처에서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관리는 하려고 하지만 다 전수조사 할 수가 없어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나무젓가락도 마찬가지고, 일회용 용기는 뜨거운 거는 특히나 바로 옮기셔야 돼요. 그게 이제 유리가 될 수 있겠고, 사기 그릇이 될 수 있겠고, 스테인레스도 오래 쓰면 부식이 됩니다. 말 그대로 스테인레스, 녹이 안 쓴다라는 용어인데, 이게 많이 긁어지고, 그래서 수저로 막 긁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무젓가락 떡볶이 갖다가 뜨거운 거 맨 처음에 푹푹 담가고 쪽쪽 빨면요, 절대 못하게 하셔야 돼요. 나무젓가락 막 잘근잘근 씻거나, 플라스틱 용기도 막 이렇게 긁으면 안 돼요. 긁을 때 다 그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몸에 쌓이는 환경에 여기다 또 다른 가공식품, 똑같이 화학첨가제 덩어리를 주니까 아픈 거예요. 채소과일식으로 이거를 독소를 배출해줘도 지금 어려운데, 평소에 먹는 게 모든 환경 호르몬에 진짜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뭐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씩을 먹는다고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제 책에도 이제 그런 거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연구 자료들을. 그래서 뭐 황사, 미세먼지, 호흡만 해도 지금 이미 계속 우리는 먹고 있는 거예요, 중금속을. 그러면 그게 우리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뭐 진짜 수은 같은 경우는 뇌를 갖다가 치매를 갖고 오는 거고. 그래서
배달 용기만 옮겨라. 반드시 특히 뜨거운 음식은 바로 옮겨라. 찌개가 됐든 뭐 국이 됐든 그런 습관 좀 가져주시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참. 그만큼 우리 지구 환경을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지금 너무나도 함부로 쓰고 있어서 인류가 기르고 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 동물의 개체수가 90%예요. 실제 지구상의 90%고 나머지 10%는 생태계, 자연 생태계. 이 정도로 심각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 아닌데. 그럼 결국엔 이 자연의 역습이라 그러죠. 조류 독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그리고 결국엔 인간 독감. 이게 뭐 메르스, 사스, 코로나 이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 마스크나 백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을 통해서 계속 중금속 배출하고 미세 플라스틱 배출하고 그렇게 해야지 가공식품 된 거 건강기능식품 약물로는 간하고 콩팥이 그 기능을 더 잃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부터 바꿔 나가면서 가장 먹거리를 채소 과일식으로 하시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실은 이 전체를 보니까 제가 채소 과일식을 더 강조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금 뭐 완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폐경이 지금도 폐경이라는 말 저기 의사들이나 뭐 여성분들 쓰는데 뭔가 좀 어감이 부정적이잖아요. 매달 하는 월경, 마무리가 됐다라는 뜻인데 저는 갱년기는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하나의 자연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면 매달 제가 또 남자니까 그 고충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여자 형제들 많은 데서 컸고 또 결혼 생활도 하고 있고 매달 하는 규칙적으로 그나마 하면 안 돼. 이게 좀 컨디션 따라서 2달에 했다가 3개월마다 했다가 그거를 보통은 긴 분들은 한 40년 넘게도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출산을 이제 안 하면 몸에서 내보내는 건데 이게 우리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에요. 거의 포유류 중에 교미를 해서 임신을 해서 몸 안에서 이제 새끼를 낳다가 놓는데 소나 말은요. 자궁 내까지 새끼가 안 들어가고 밖에 매달렸다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자궁 안에 완전하게 태아가 들어서서 임신이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이 현재 지구상의 최상의 포식자가 된 그 진화의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종족 번식을 안전하게 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생리를 월경을 안 하게 되면 불필요하니까 내보내는 건데 어떤 다른 동물들은 그걸 흡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을 안 되면.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거를 선택한 거예요. 임신이 안 되면 독소 배출하듯이 왜냐면 생식기 구조상 여성은 이거를 내보내야 감염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진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자연의 섭리예요. 과학적으로 지금 따지고 드니까 이렇게 보이지 얼마나 그 자연의 이치가 조화로운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종교적으로 보면 하느님의 섭리라고까지 신의 섭리라고까지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가 왜 흡수가 안 되는지. 근데 이게 최상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호르몬의 균형을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게 균형이 바뀌면서 갱년기 장애가 온다고 하는데 갱년기라는 것 자체는 이제는 그 출산을 다 멈추고 너의 인생을 살아 여자로서 그 뜻으로 저는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은 갱년기라고 말만 해도 화들짝 막 싫어해요. 아, 내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무슨 갱년기예요? 왜냐면 이미 그분이 뭐 안면 홍조라든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마음이 이제 불안하는 거죠. 가장 첫 번째가 스트레스가 크게 없음에도 짜증이 좀 많이 나요. 짜증이. 출산을 이제 그만할 거니까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자궁은 일은 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궁은 단순히 아기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역할을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일부분으로 우리 몸이 뭐 60 넘어서도 임신해서 출산하시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자궁이 여성은 그 몸을 보호하는 그거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더 이상은 이렇게까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때 이제 완경이 오는데 문제는 화학 첨가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전 대표적으로 갑상선약이 그 역할을 했다고 봐요. 신지로이드. 이거 갖고 또 뭐 약물적으로 네가 한약사가 뭘 안다고 이렇게 하시면 또 할 말은 없는데
결국에는요, 공부는 누가 얼마만큼 전체적으로 보고 하느냐예요. 저는 그래도 약대라도 나왔지 뭐 아무 의료인도 아니신데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책도 써내고 강의도 하시고 건강에도 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뭐 의사, 약사 아니면 뭐 이런 거에 자기 스스로 그런 권위적인 거가 우리나라가 아직도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말했으니까 의사가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끌려다닌다는 거죠. 갱년기가 왔다고 해서 먹었던 제일 대표적인 게 경구 피임약이에요. 생리가 불규칙적이니까 규칙적으로 만들려니까. 근데 현재 1급 발암물질, 그러니까 원래는 1군이거든요. 이제 국제암센터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경구 피임약이 들어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럼 다들.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권고를 했죠. 35세 이상 흡연하는 여성한테는 경구 피임약 쓰지 마라. 발암률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게 확인돼서. 그러면은 일반 여성분 흡연 안 한 분들 똑같을까요? 흡연을 한다는 거 화학적인 걸 엄청나게 몸에 갖고 온다는 얘기인데 이미 그걸 안 해도, 흡연을 안 해도 간접 흡연 아니면은 뭐 요리할 때, 그래서 요리할 때 실제 나타나는 그런 미세먼지나 각종 유해가스 때문에 폐암률이 높은 거거든요. 흡연 안 하시는 여성분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내 몸을 교란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홍삼이 또 발달했으니까 특정 진짜 큰 아주 오래된 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독보적으로 그 산하부터 해서, 안타깝게도 홍삼도 정확한 데이터 없습니다. 항암에 좋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한약이 뭔가 약용 한약재를 써서 그 과학적인 걸 나타낸다는 게. 근데 일본이 그걸 했다는 거죠, 일본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저는 이게 조금 더 빨리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40대 이거는 중반 정도부터는 준비하셔야 된다. 10년에 걸쳐서 이게 오는 거거든요. 일단 몸이 붓고 체중이 늘고, 그리고 아무튼 짜증이 많이 나요. 내 마음이 내 맘 같지 안 되고, 아무튼 뭐 화도 많이 나지만 또 눈물도 많아지고, 이걸 단순히 호르몬의 교란으로 보면 안 되고, 출산을 다 하고, 출산을 뭐 안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40대 중반이 됐을 때 인간으로서의 이제 한 절반 정도로 꼭지점을 찍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지 성찰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남자들도 지금 갱년기라는 말을 이제는 쓰잖아요, 남자들한테도. 그래서 이때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특히 원래 우리 은퇴학교 5060 세대들, 그럴 때일수록 몸을 다시 해독해야 된다, 몸과 마음을. 그러면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은 행복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주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갱년기 좋은 음식 하면은 다들 이거 떠올렸을 것 같아. 석류. 왜? 하도 많이 팔아가지고. TV에서도 그렇고, 뭐, 홈쇼핑에서 그렇고, 요새는 뭐, 구기자도 드디어 등장했더라고요. 우리 이제 전통 한약재 중에서 계속 찾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특정 음식, 누차 말씀드리지만, 석류조차도 그래서 많이 먹으면 에스트로겐 수치 높아서 뭐, 유방암 환자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박 논문이 나오거든요. 특정 음식 찾지 마시고 오랫동안 내가 가공 음식들 비중이 높아졌으면 이 비율만 채소과일식을 7로만 바꾸시고 가공식품 3으로 제한하시면 몸은 좋아집니다. 근데 40, 50대들이 제일 많이 챙겨 먹는 게 실은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뭐 방송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40, 50대 되면은 호르몬이 이렇게 변화돼서, 아니면은 뭐 골밀도가 늦춰지니까, 아니면은 뭐 골다공증 예방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다 갖다 붙이고 결국에는 어떤 특정 제품, 뭐 유산균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간대 채널 돌려보면 홈쇼핑에서 그 제품 팔고 있고, 그럼 그거 또 사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부작용이 쌓여요. 그러면 갱년기 장애가 그때부터 더 심해지는 겁니다. 방광염도 심해지고 질염도 심해지고. 왜? 감각 콩팥이 화학첨가제들 해독하느라고 이 자궁이 이제는 출산을 다 멈추고 월경도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내 몸의 본연의 에너지를 써야 되게끔 준비를 하려는데, 그 불편한 증상들을 조금 참고 기다려주고 독소 배출만 하게끔 림프 시스템만 회복해주면 되는데, 몸에 좋다는 것들 찾아서 먹기 시작하니까. 석류가 처음에는 팔 때요, 가공식품에 돼서 나오니까 이거 화학첨가제 들어간 건 안 좋다 그래갖고 나중에 NFC라 그래갖고 착즙한 거,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유리병에 담아서 팔아요. 일반 용기는 또 환경호르몬 나와서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찾아서까지 드실 정성이면, 그 돈이면 그냥 마트 가서 유기농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드시는 게 낫다니까요. 특정 세력에 의해서 뭔가에 꼭 찾아서
알아서 그거를 사 먹게 만들려고 하는 마케팅에 내가 끌려다니면 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근데 모든 거 대량 가공하는 식품들은 이미 죽었어요. 농수산 유통시장 가서 우리가 경매해서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알아서 다들 산지에서까지 바로 직송으로 오잖아요. 싸게. 그것도 인터넷으로 몇 번 클릭만 하면. TV나 홈쇼핑이나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뭐를 협찬 광고를 하는 것들에 내 돈을 쓰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셔라. 그러면 반드시 갱년기도 잘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채소과일식에 대해서 중요성들은 우리 구독자들이 많이 알아요. 많이 이제 제 책만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읽으셔라. 그러면 저한테 물어볼 게 없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거 요리를 어떻게 해야 먹냐? 그리고 전자레인지 그 전자기파는 유해성이 익히 많이 아셨는데 이거 채소과일 여기다 해도 되냐? 아니면은 에어프라이기는 어떠냐? 그렇게들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같습니다. 고온에서 조리를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가 23년 뭐 2월이나 3월 정도 될 텐데 23년 1월에 미국에 엄청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요 그렇게 많이 안 퍼졌어요. 바로 가스레인지. 미국 정부 산하 기관에 소비자 이렇게 환경 뭐 윤리 우리나라 치면 소비자 단체 같은 게 있는데 아예 정부 산하 기관으로 있단 말이에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더 나아가서 수입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권고안이 내려졌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가스레인지 자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입조차 못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뉴스가 지금 안 퍼졌던 이유는 딱 하나 같아. 난리 나거든요. 우리나라도 다 LNG, LPG 써서 원래 가스레인지도 몸에 안 좋다 그래서 그 나온 게 대체된 게 전기레인지거든요. 인덕션이나 하이브리드인데 가스레인지는 보통 뭐 온도가 기본 800도에서 뭐 1300도, 140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인덕션이나 하이브리드는 그거보다 낮아요. 뭐 800도 정도. 근데 이 가스레인지가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산화질소랑. 그러니까 요리를 많이 하면서 결국 이것 때문에 폐암이 걸렸구나 여성들이 그 기전이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폐암은 둘째 치고 이 일산화탄소가 수치상으로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0. 뭐 하여튼 5%도 안 되는 이 정도만 공기 중에 있어도 우리 인간 죽습니다. 그러면 그 몇 프로도 안 되는 게 그렇게 치명적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만큼 치명적인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뭐 헤모글로빈이 달라붙게 만들어 가지고 호흡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치명적인 게 밝혀져서 전 국민 어떻게 보면 이것부터 막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알려드려야 되는 사항이긴 해요. 따뜻하게 할 건데 70-80% 쓰실걸요. 아무리 전기레인지 하이브리드 인덕션 쓰신다고 하셔도. 그래서 이거는 아셔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가스레인지를 쓰실 때는 환풍기를 트는 습관 들이시고 환기하셔야 되고 인덕션 하이브리드 쓰셔도 안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고온은 똑같거든요. 후라이팬이 200에서 300도까지는 똑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 기름 제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보카도든 뭐든. 식용유는 나쁜 건 알겠어. 식용유 아직도 온 식당에서 쓰잖아요. 근데 그 상술로 식용유는 이제 안 좋아. 그러니까 뭐 써? 올리브 오일 써. 아보카도 오일 써. 그리고 좋은 기름이다 막 팔아. 그럼 그거 갖다가 똑같이 기름 막 프라이팬에 두른단 말이에요. 달걀 후라이 해먹는다고. 발연점에 속지 마시란 얘기예요. 발연점에. 이미 그 전부터 이미 분자 구조는 다 바뀌어요. 제가 오죽하면 42도부터 효모는 다 없어지니까. 근데 이게 익혀 먹거나 데쳐 먹어도 되는 건 100도씨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100도씨 이상 안 끓잖아요. 그러면 야채든 채소든 100도씨 넘게끔 고온하지 말라는 거고 고기 직화구이 태워 먹는 게 1급 발암물질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 불 때문이고 그럼 에어프라이기도 답이 나왔죠. 쓰시더라도 120에서 150도 이상을 안 넘어가야 돼.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감자는 절대 튀겨 드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전자레인지는 데워 드시는 용도 외에는 전자레인지도요 장시간 뭐 5분 이상 막 돌리면요 막 타요. 그럼 이미 그거는 발암물질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 하나 더 전자레인지는 전자기파가 그거는 유해하다라는 거는 인정해요. 유해성이 막 이게 직접적인 것까지는 안 나왔지만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전자기파가 우리가 지금 인체에 뭐 하다못해 송전탑도 그렇고 암을 유발시킨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 유해하는지가 명확하게 안 나왔다 뿐이지.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참 안타까운 게요. 그 유리면에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뭐가 돼 있어요. 그게 철로 만든 이유가 전자기파는 철을 이런 걸 투과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막 신기해서 기다리잖아요. 그 손잡이 부분에서 전자기파가 거기로 이렇게 삐져나와요. 그래서 아이들 절대 앞에 놔두시면 안 돼요. 전자레인지 돌아갈 때는. 그래서 반드시 전자레인지는 급하게 데워 드시는 용도. 실은 고구마가 몸에 좋아서 많이 드시는데 고구마 전자레인지 돌리면 15분이면 되거든요. 밤 고구마처럼 돼요. 그래서 먹을만 해요. 저도 오늘 촬영 올라올 때 항상 고구마랑 사과 이렇게 준비했는데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여왕님께서 준비해 주시는데 컨디션 좋아서 시간 있을 때는 삶아준단 말이에요. 삶아서 주면 40분 정도는 시간을 들여. 그러면 뭐 준비하는 시간이 대략 1시간 걸려요. 수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더 맛있죠. 근데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상추를 제가 전자레인지 돌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물 분자를 기본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따뜻하게 만드는 거라서 수분이 다 빠져요. 고구마만 비교해 보셔도 삶아서 먹은 게 훨씬 더 수분이 많고 흡수도 잘 되고 당연히 영양분도 더 높겠죠. 전자레인지 돌리면 퍽퍽해요. 왠지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스레인지는 저는 여유가 되시면 반드시 전기레인지 인덕션 하이브리드로 일단 바꾸셔야 된다. 두 번째, 전기레인지는 그럼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 뭐 때문에? 발연점이 넘어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그거는 내가 마신다. 그래서 환풍기를 반드시 트셔야 된다. 세 번째, 전자레인지 급할 때만 써라. 데워 드실 때. 그리고 전자기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 마지막 에어프라이기는 120에서 150도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지 180도, 200도 넘으면 똑같아요. 모든 원리가. 커피 제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고온, 고열에서 오랫동안 태우거나 열을 가하면 그건 고스란히 내가 발암물질을 내가 먹는 거고 가스레인지는 특히나 일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 금지까지 가고 있다. 미리 대비하셔라. 이거 반드시 내년 정도에 큰 뉴스로 나올 거고 우리나라도 국가 정책상 지금 이걸 대비하느라고 대대적으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산업이 지금 가스레인지 산업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 개인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식당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이 결국에는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그걸 항상 명심하신다면 하나씩 준비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환경으로 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페인트 70평생 하셨는데 발암물질 안 걸렸다. 왜냐면 페인트도 유독물질이잖아요. 그리고 뭐 한평생 주방장으로 사셨지만 뭐 건강하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지 않고 즐겁게 일하시면요 몸이 이겨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먹거리부터 채소까지 중심하고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불안 공포보다는 인생 언제든 한평생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난 그래도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어, 이렇게 좀 마음 가지시면서 이런 건강이나 생활관의 정보들이 오면 조금 유해한 것들은 이제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유라는 말을 많이 써요. 최고의 치유는 예방이다라는 저희 예방원 캐치플레이즈부터 해서, 그래서 치료는 단순히 이 증상을 치료해서 그 불편한 것들을 없애는 거고, 치유는 왜 그 불편한 증상이 왔는지를 알고 근본 원인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하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많은 만성질환 중 대표적인 게 고혈압, 고지혈증, 이제 콜레스테롤이죠. 그 다음이 당뇨,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즉 비만에 의해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심해지면은 결국에는 뇌졸중, 뇌경색부터 해서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질환에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 약을 미리 먹으면 그게 예방이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하고 제약회사가 돈을 퍼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낮춰지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고혈압 약을 아무리 먹어도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 그 근본 원인, 즉 기름진 음식, 피를 탁하게 하는 동맥경화를 갖고 오는 것은 결국엔 동물성 식품이거든요.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고온에서 굽고 튀기고 구워 먹고, 그리고 원래 없었던, 우리 인류가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화학 첨가제들, 튀김에서 발생하는 트랜스 지방들, 고온에서 180도 이상 되면 이 시스 구조로 돼 있는 게 트랜스 구조로 바뀌어서 해서 우리가 이걸 그냥 트랜스 지방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를 오죽 저기 몸에 안 좋으면은 식품 성분표에다가 기재를 하긴 했잖아요. 트랜스 지방 함량을. 근데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치료는 고혈압 약, 순간 써야 될 땐 약은 써야죠. 당뇨든 수치가 너무 높으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치가 안정이 되면 다시 근본적으로 내가 야식을 많이 먹어서, 아니면 잠을 잘 못 자서, 아니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괴로움이 많아서, 이러한 것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식생활 습관이 무너졌다는 건 폭식을 한다든지,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야식을 먹는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하는 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내가 괴로우니까 음식에 당 중독이 되는 거고, 술로 그걸 스트레스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인간관계나 내 생활 전반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지.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 거는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뭐 설거지든 청소든 뭐 특별히 중노동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살아있는 에너지는 전혀 안 오고 가공식품에만 와서 독소 배출만 하게 바쁜데, 독소가 계속 쌓이니까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이런 건데,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병원 가서 검사하고, 그나마 검사해서 이상이 뭐 안 나오면 더 나아요. 근데 요새는 없는 진단들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그 약 먹어도 안 좋아져요. 그 뭐 평생 40-50년 동안 약 먹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치료보다는 치유의 개념. 근데 이 치유도 뭐 비타민, 메가도스 고함량 맞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 치유.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당연히 몸에 들어오는 것부터 자연 살아있는 채소과일식을 중심으로 바꾸고, 뭐 내 취미생활도 등산을 가서 자연과 일부부가 돼서, 제가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 항상 권하는 게 맨발로 흙길을 꼭 걸어라. 우리 몸은 거대한 수력발전소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히면서 얘네들이 자기 짝을 못 찾으면 막 뺏어 오거든요. 그럼 그럴 때 암세포가 막 퍼져요. 근데 이 불필요한 거를 뭐 활성산소라고도 하지만 이 정전기를 흘려내려 보내주는 방법이 흙길을 밟는 거예요. 자연 가서 풍욕하고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거는 먹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해줄 때 우리 몸은 자연 치유 능력, 저는 그거를 림프 시스템까지 설명을 여러 번 드렸던 거고요. 치료와 치유는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건 병원에서는 치유라는 말을 안 씁니다. 치료만 하다가 내 돈 다 들이고 내 건강 나빠지고 시간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치유로 가감히 내가 근본 원인을 찾아서 뭐라도 방향 설정만 이렇게 하셔도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져요. 그래서 한 번쯤 꼭 치료와 치유에 대한 개념, 공부는 책을 좀 찾아서 보셔야 돼요. 유튜브만 계속 보셔갖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치유로 가면 몸도 마음도 다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면, 운동 중요하죠. 근데 제가 7대3의 법칙에서 가장 첫 번째 꼽는 게 호흡이었습니다. 호흡.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잊고 있지만 가장 모든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일으켜주는, 호흡을 못하면 3분에서 5분 내면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호흡하고 연결시킨 게 명상법이었거든요. 그럼 이 명상은 수면하고도 연결이 돼요. 첫 번째 중요성 따지면 호흡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먹거리. 그래서 70%는 채소과일식으로 하고 30%는 가공식품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이 제가 수면을 강조성을 드는 게 밤에 잘 자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일 나중에 드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은 실은요, 우리가 농경사회에 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인류가 문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텃밭에 가까워서 밭을 가꾼다든지, 저는 그게 낫다고 봐요. 맹목적으로 단백질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 산업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래서 헬스장부터 해서 닭가슴살부터 해서, 굳이 내가 하루 종일 저기 사무직이었으니까 나는 좀 뛰어야 돼, 운동해야 돼, 이 생각부터 좀 발상을 바꿔야 되고요. 차라리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적용을 해놨잖아요. 한강이라든지 청계천이라든지 물소리, 새소리, 숲이 숨 쉬는 곳,
그런데 가셔가지고 차라리 조깅을 하든 산책을 하든 그렇게 차라리 운동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걸 했을 때 잠이 잘 오지, 현재 과학적으로도 퇴근 후에 저녁 먹고 나서 운동하면 숙면에 방해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왜? 각성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아주 지극하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는 그 시간까지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실은 농경 시대에는 다들 몸을 썼으니까 운동이 왜 필요해요? 몸을 그만큼 썼고, 그 이전에는 먹을 거 찾아다니느라고 수십 킬로 하루에 걸어 다녔고, 맹수 오면은 도망 다니느라 뛰어다녔고, 나무에도 올라가서 숨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무에 있는 높은 거 따먹어야 되니까 과일 열매 같은 거 자연스럽게 운동이 됐다는 거예요. 배 나올 일이 없었다는 거죠. 뭐 족장처럼 이제 밑에 애들 부려먹는 애들이나 이제 배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수면을 잘 자기 위해서는 일과 시간, 즉 햇빛을 반드시 낮에 직장 화이트 칼라든 뭐 블루 칼라든 이런 그런 상관없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햇빛을 너무나도 그분들과 얼마나 잘 자는 줄 알아요? 밤에 이제 몸이 곧에서 이제 술 한 잔씩 하시면 더 잘 자지만, 건물에 하루 종일 갇혀서 낮이건 밤이건 이게 구분 없이 전기 전등에만 이렇게 되시는 상태에 있다면 반드시 햇볕을 좀 하루에 짧게는 15분, 여유가 되시면 30분,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면 커피 사러 갈 시간에 그냥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도세요. 그게 훨씬 더 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따로 운동 퇴근하고 해야지 하지 마시고, 일하시는 중간중간에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하시고, 이제 불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명상은 조금 더 호흡에 집중하는 건데, 코로 나왔다 들어갔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일절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잠에 금방 빠져듭니다. 수면하기 전에는 반드시 핸드폰은 멀리 두셔야 돼요. 제 구독자들 분 중에 이제 제 이야기 이제 틀어놓고 뭐 통화법 막 3시간짜리까지 나오니까 그거 듣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호흡에 집중하면서 명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별의별 생각 다 들거든요. 핸드폰 한번 볼까? 이 생각까지도 들면 알아차리고 그냥 딱 날려버리고. 명상 어렵지 않아요. 그냥 멍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고, 운동은 저녁에 운동하시면 안 된다. 수면에 방해가 된다. 운동법은 일반인들도요, 반드시 맨발로, 저는 이렇게라도 해요. 흙을 갖다 좀 퍼와서, 살아있는 흙, 나무들이 양분으로 사고 있는 흙이라도 갖고 집에 와서 좀 밟아라. 그것만 해도요, 몸이 엄청 바뀝니다. 실제로 이거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결국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들, TV, 핸드폰, 하다못해 이 백열등, 형광등, 그러니까 취침등이 나온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조차도 바꿔주셔야 돼요. 잠을 잘 못 주무실 때는. 그리고 자기 전에는 운동 격렬하게 하시면 절대 그거는 숙면에 질은 떨어집니다. 막 힘들게 해서 순간 피곤해서 골아 떨어질 수는 있지만, 수면의 질 자체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너무 운동을 내가 강박관념 갖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다. 충분히 일상생활 하는데 내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라리 활동량을 늘리면 늘렸지. 물론 제가 뭐 근육 늘리시고 하신 분들 절대 그거는 자기 취미 생활이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또 목표로 삼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불면에 시달리고 계속 기력이 없는데 운동을 더 하면 기력이 더 빠져요, 당장은. 그래서 저도 제 고도비만 환자들은 절대 처음에 다이어트 이제 들어가면 운동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한 달간은. 아예. 그리고 걷기나 그 정도 30분 정도나 하지, 뭐 헬스장 가서 뛴다든지 아령을 든다든지 역기를 든다든지 100% 요요 와요. 그리고 많이 먹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수면 운동법은 이것도 순리대로 좀 하셔야 된다. 그 중심은 바로 채소과일식으로 돌리시면 수면 운동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약사기 때문에 이런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또 문의도 많이 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경옥고, 뭐 공진단 이 정도는 좋은 제품들은 또 소개는 해드려요.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저는 현재 녹용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물성 식품이기도 하고, 녹용을 먹어야 될 만큼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아요. 현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부분이고, 녹용 쓰면 또 좋은 거 써야 되는데 그럼 엄청 비싸거든요. 이거는 이제 약용, 즉 제가 약으로 쓰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흑염소가 붐이죠. 정말 월등하게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함량이나 이런 것 둘째치고 카라멜 색소는 안 들어갔는지, 덱스트린은 안 들어갔는지, 아무리 좋은 원료고 뭐 쌍화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한약재 식용을 갖고 왔다고 써서 썼는데 거기에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면, 홍삼을
정말 뭐 6년근 뭐 재배한 거 먹었는데도 부작용 나신 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정말 대기업에서 진짜 본인들 말로 먹으면 부작용이 안 나야 돼요. 뭐 비염도 싹 사라지고 아토피도 좋아지고. 근데 오죽하면 병원에서 이런 걸 통틀어서 한약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홍삼부터 해서 뭐 경옥고부터 해서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원방은 뭐 경옥고만 해도 복령, 숙지황, 꿀 뭐 이렇게 4가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소르비톨, 덱스트린, 뭐 아라비아검 이런 거 넣어버린 순간에 그 부작용은 누구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홍삼조차도 정성껏 다렸어. 근데 여기에 덱스트린이 들어가.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는 연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직 화학 분석이. 그래서 수준이 그렇게 나와서 100% 진짜 원방 그대로 쓰면 가격이 높은 거예요. 실은. 이유가 그겁니다. 비싼 이유는 대량으로 만드는데 진짜 화학 첨가제 안 넣고 만든 제품들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제 저는 채소 과일식만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이 약효를 내는 것들이 먹어야 되는 상황은 있어요. 통합치료할 때 그래서 공진단이나 경옥고를 처방을 일본, 중국은 다 하니까요. 그거를 잘 따져보고 드셔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왕이면 터무니없이 정말 비싸게 판다 보면 진짜 그게 좋은지 보려면 화학 첨가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라. 효과가 아예 없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게 오랫동안 해왔던 거고 그거를 미국조차도 쓰고 있고 일본, 중국은 의사들이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부작용이 안 나려면 화학 첨가제가 안 들어가야 되고 홈쇼핑에서 파는 거는 가공식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그거는 뭐 대량으로 생산하고 찍어내고 성분 함량 보면은 0.05% 넣었고 하고요. 고용분이라는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분말가루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고용분 60%라 그래서 그거 자체가 예를 들면 녹용을 60%가 아니에요. 녹용 함량 전체 보면 0.2% 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녹용 쓰면요 한 포에 1, 2천 원에 팔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쓰면. 근데도 효과를 보시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가공식품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가 한약재, 약용이 아닌 식용 썼더라도 우리 몸이 오랫동안 반응해 왔었던 것들이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들어와서 독소 배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효과를 보시는 거예요. 뭐 침향도 그렇고 막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천억 단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오래 드시면 분명히 화학 첨가제 때문에 내성이 생긴다.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된 걸 드시고 싶으면 얘네들은 가공식품이고 유형이 진짜 약효를 보시고 싶으면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제품을 드시는 게 맞다. 그 차이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건강기능식품조차 안 되는 게 일반 가공식품으로 파는 거고 건강기능식품은 효과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약으로 못 파는 거고 약으로 팔 수 있으려면 일반 의약품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리고 의사 처방이 필요하면 전문 의약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하시면 한방, 즉 우리나라 전통 이제 먹어왔던 흑염소, 뭐 홍삼, 뭐 녹용, 경옥고, 공진단, 침향 이러한 것들을 구분을 할 때 선택을 하시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게 자연 치유입니다. 즉 가스레인지만 해도 엄청난 충격으로 지금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공포 불안을 또 자극해서 뭔가를 가공한 거를 팔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게 모든 뭐 내가 사고가 났을 때도 뭐 암 환자들한테도 제가 뭐 아예 수술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수술을 하더라도 직후에 내가 무엇을 먹고 내 몸을 회복시킬 거냐, 림프 시스템을 이해를 하면 갑상선이든 맹장이든 자궁이든 유방이든 이거를 절개를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몸을 치유시킬 거냐. 치료에서는요 반드시 재발과 정의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10년 20년 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양제를 고용량을 먹고 요오드가 뭐 좋으니까 먹고 이런 식으로는 단기간에는 그게 그래서 5년을 완치율로 보는 건데요. 더 넘어서면요 10년 20년 뒤에는 반드시 재발하는 게 전이가 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엄청난 금액을 퍼부은 미국에서조차도 수술하고 나면 항암 대신에 채소과일식으로
항암 방사선 다 횟수를 채우더라도 기본 먹거리는 채소 과일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통합 치료예요. 근데 더 나가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내 몸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 몸은 믿기는커녕 이 불안한 마음이 몸으로 투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학교 구독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먼저 이 몸의 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왜 몸이 이렇게 증상을 줬는지 마음을 들여다보셔서 이 마음의 치유를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